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위니아 에이드가 상장일부터 완전히 폭탄을 던져버려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네요. 일이 손에 안 잡히기는 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주가 하방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너무 커요. 우선 저는 여기서 팔 수는 없어서 조금 들고 가볼 생각인데요. 이후의 주가 흐름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제 영향을 받아서 이 배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초반에 손절을 안 한 분들도 계실 테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마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우선 위니아에이드로 실망을 한 건 실망한 거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이번 달에 하나 남은 일정이 있어요. 코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6월 공모주 중에 어쩌면 가장 좋게 봤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볼 겸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넌 테크놀로지는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루고 있는 제품을 설명드리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I로 자연어는 일반 사회에서 우리들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를 말해요. 컴퓨터 언어나 기계어와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AI 기술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AI for 텍스트 쪽 제품이 있고요. AI로 영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AI for 비디오 쪽 제품들이 있습니다. AI for 텍스트 제품 라인업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코난 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기술로 강화된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경쟁사 대비 대용량 데이터에서 높은 검색 정확도와 빠른 색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디지털 포렌식 고속 검색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정보 공개 시스템, 도로명 주소 검색 시스템 같은 공공기관의 검색 엔진이나 기업 홈페이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엠파스의 검색 엔진 개발에도 참여했고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통합 검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용량 데이터 속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주는 AI 강화 분석 쪽 제품들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풀스케이라는 제품인데요. AI로 실시간 온라인 미디어를 심화 분석해주는 분석 서비스고요. 이를 통해서 실시간 이슈 분석이나 비즈니스 인사이트, 캠페인 성과 측정 등을 제공합니다. 사용된 예시를 보면 롯데백화점의 VOC 시스템이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불만사항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게 가장 문제인지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연령별로 관심사나 성향 등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고요. MBC의 대선 개표 방송 온라인 선거 결과 예측에도 활용이 됐네요. 이렇게 AI가 데이터 속 텍스트를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끔 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코난 챗봇입니다. AI 기반의 고객 응대 솔루션이죠. 우리가 증권사 MTS를 활용하다 보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AI 챗봇들이 대부분 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의 즉답 제공이 필요한 메신저 기반 통합 검색에도 활용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기업 통합 업무 지원 챗봇, 국회 도서관의 검색봇, 이런 데에 코난 테크놀로지의 제품이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AI for 텍스트 제품으로는 검색, 그리고 분석, 대화 챗봇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I for 비디오 쪽으로 가보시죠. 크게 AI 기반의 영상 처리와 음성 처리로 나뉘는데요. 먼저 영상 처리 제품에는 코난 와처라는 게 있습니다. AI 기술 중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과 보안 분야에 특화된 영상 처리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방위산업 분야에서 배회, 침투, 유기, 방화, 폭발 같은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육군과는 이미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해요. 앞으로 공군과 해군 관련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한국항공우주, 카이와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있어요. 카이가 코난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항공기 고장 및 수명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즉, 항공기를 가상 세계에 구현해 놓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최적화된 정비 시점을 제공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공기의 운용 효율을 더 높이고 현장 시뮬레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 분야가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음성 처리 쪽으로 가볼게요. 코난 리스너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자동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코난 보이스는 지난달에 출시한 신제품인데요. 사람들의 음성을 학습시킨 뒤에 AI를 통해 학습시킨 뒤에 원하는 문장에 그 목소리를 합성시키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 담겨있는 저의 목소리를 AI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저의 말투나 목소리, 어조까지를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적용시켜서 가족들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와 유사한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걸 원하는 문장에 씌울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이거는 저도 정말 사용하고 싶네요. 그러면 영상 업로드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난 보이스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에 원하는 목소리를 입히거나 아니면 아이돌의 목소리를 입힌 내비게이션, 팬덤 채팅창 이런 데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난 보이스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제품군을 다 살펴보면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기술이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기술적인 부분은 문과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간접적으로 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는요, 기술 성장 특례 상장을 선택한 기업이거든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 2개로부터 A,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요? 네, 한국기업데이터와 나이스 DMB로부터 각각 AA와 A 등급을 획득했더라고요. AA 등급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 2022년에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기술평가 등급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넥스트칩부터 스코넷까지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AA 등급이면 장래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의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라는 평가니까 네, 코난 테크놀로지 좋은 AI 기술력을 가진 회사구나 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특징이요. 고객사가 굉장히 많고 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업력이 20년 이상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AI 연구 개발에 집중해온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AI for 텍스트 제품들이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쓰이고 있다 보니까 고객사 절반 이상이 장기 고객이고 덕분에 또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뒀다는 자체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거래처를 잘 안 바꾸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공공기관 대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코난 서치, 대용량 데이터 검색 엔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난 리스너, 코난 보이스, 코난 와처, 즉 AI for 비디오 쪽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주요 신사업으로 꼽고 있는 게 코난 보이스와 코난 와처 국방 이상 상황 감지, 코난 와처 디지털 트윈이고요. 앞에서 제가 제품 설명하면서 설명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보이스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진입하고 코난 와처로 국방과 항공 우주 분야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토대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좀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공모 자금은 제품 개발 및 고도화, AI 개발을 가속화할 장비, 한국항공우주와 함께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 쪽에 높은 비중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가서 실적 보도록 할게요. AI 관련 주면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AI for 비디오 쪽 영상과 음성 부문 사업 확대를 위해 인력 충원에 비용을 좀 많이 쓰면서 적자가 나기는 했는데 2020년에 흑자 전환, 21년에는 수익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에요. 22년 1분기 기준 다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사의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요 고객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보통 4분기에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표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인 기업들이 훨씬 많아서 수익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업종 평균 대비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부채 비율이 2020년만 해도 열위에 있기는 했는데 한국항공우주를 대상으로 202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고요. 그때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현재는 72% 정도. 이번 공모를 통해 또 자금이 유입되면 재무구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공모 내용 보시죠. 총 12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만 1,000원에서 2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공모 규모는 약 300억 원, 시가총액은 1,42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어제 끝났고요.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진행되고요. 환불은 30일, 이틀 걸립니다.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의 5%가 배정됐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5억 원 규모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880만 원이 되겠는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우리사주 물량이 다 소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통 물량 보겠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3.69%입니다. 20% 초반대로 매우 좋은 수준이고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336억 원, 유통 가능 규모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3.62%로 높지 않고요. 이 레이저셀이나 넥스트 칩은 기업 내용이 조금 매력적이어도 유통 물량에서 단점이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공모 구조가 좋기는 하네요. 그리고 주주 구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략적 투자자로 SK 커뮤니케이션즈와 한국항공우주가 보이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81억 원 투자에 참여했고 앞으로 코난 테크놀로지와 함께 항공기 수명 예측 시스템, 무인기, 드론, 위성 개발 업무 등을 협업할 계획입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는 무려 2006년에 112억 원 처음으로 투자를 집행했어요. 그 당시에 엠파스의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을 좀 높게 평가했던 건데요. 그 이후 15년 넘게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검색 엔진이나 포털 서비스 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카이는 1년 동안 의무 보유가 걸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2023년부터 행사 가능하네요.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AI를 활용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을 골라냈고요. 재무적 유사성 등등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셀바스 AI와 미세 아이텍, 원티드랩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 종목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흐름 좋은 종목 찾기는 어려운 시장이겠지만 아무튼 이들의 평균 PER은 27.94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4년 추정순이익을 활용했더라고요.
21년 기준으로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조금 욕심을 낸 것 같기는 합니다. 국방과 보안 분야의 예상 프로젝트 발주 시행 시기를 2024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매출과 수익 확대가 예상이 돼서 24년 추정치를 썼다고 하네요. 20% 할인율로 땡겨왔고요. 68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21년 순이익이 19억 원이니까 한 3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되겠네요. 여기에 퍼 27.94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1911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3,648원을 도출합니다. 할인율 37.59%에서 25.70% 적용했고요. 딱 기술 특례 상장 평균 정도의 할인율이에요. 자,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무려 74.74배로 매우 높게 계산이 됩니다. 엄청 고평가죠. 즉 2024년에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프로젝트 메이드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 그 가치를 미리 쳐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기는 하겠는데요. 오늘 이 위니아 에이드의 결과를 보니까 공모가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 종목에 조금 호재라고 하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자력으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 우주산업 쪽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항공우주와 개발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총 정리해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기술력은 꽤 높은 것 같고 기술 특례 상장임에도 공공기관을 주요 매출처로 두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항공우주, 메타버스,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디지털 트윈 사업을 개발 중이라는 부분이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들었는데 유통 물량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을 것 같고요. 6월 공모주 중에서는 상장일에 성과 내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췄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요, 수요 예측에서 혹시나 공모가 최상단을 초과한 분포가 많다고 해도 상단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종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근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배정 물량과 한도인데요. 공모 규모가 작고 배정 물량이 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균등 물량은 15만 주고요. 오늘 막 많은 분들이 위니아 에이드의 결과를 보고 공모주에 학을 떼고 아예 떠나버리지 않는 한 균등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5,000주까지만 청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워밍업 영상에서 얘기할 때 한투의 공모주 청약 자격을 올려놓자고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저도 공모주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내일은 또 레이저셀과 보르노이의 상장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듯한데 조금이라도 올라주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찾자면 이것저것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